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타마키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타이의 이 변화형 글자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타이의 이 기본형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타가 다른 자모와 함께 결합이 되는 실제의 단어들과 함께 써보면서 공부를 하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좀 골라서 그 단어는 각종 문헌과 함께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범어 천자문의 28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북녘북이라는 이런 북자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글자는 대바나갈이라는 글자입니다. 대바나갈이 글자로 이렇게 우타라라고 적어져 있고, 똑같은 이 산스크리트라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범어, 이렇게 실담체도 있고, 또 이렇게 보이는 이 찬성체라고 부르는 또 이 인도에 쓰는 대바나갈이, 또 다른 글자인 이 란찰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글자를 보면은 이 실담자를 이제 써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우에서 하나 끊어주고 또 이렇게 A에서 끊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가 3개의 글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글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써지는 이런 이제 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자가 있고요. 또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지는 또 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런 차이점으로 이렇게 사이부에서 글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첫 번째에 이 우타라라고 보이는 이 글자는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우로 써지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알파벳으로 T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타라는 글자가 2개가 이렇게 중첩이 됐다는, 이렇게 거듭 중이죠. 그래서 2번 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글자의 타가 또 한 번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 T가 2개가 들어가는 이 타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라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타라라는 글자이고요. 이 같은 이 발음의 글자인데도 이 2133A의 2번에서 보게 되면 방금 썼던 이 글자처럼 이렇게 이 우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타라를 이렇게 사이부에서 문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특별한 것은 이 당번문자 이 38번에 나오는 이 우타라는 첫 번째에 썼던 그 글자이고요. 이 795번에 보이는 이 글자는 방금 썼던 이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에서도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범어 장명에서 보이는 이 우타라는 이 마지막에 썼던 이 우타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글자를 두고 문헌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나의 이제 이 변화가 없는 자모만을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글자가 다르게 써졌을 때 약간 착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급적이면 원전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버마 대사전과 이 버만 대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우타라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북녘북이라고만 써져 있고 따로 실담자는 없습니다만은 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실담자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쓴 이
범어천자문과 범당소식 주석에는 이렇게 이런 원리로 글자를 찾아서 다 모아놨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표현하지 않았지만 또 실담자를 원전 그대로의 아름다운 실담체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좀 문헌을 좀 이용해서 이 북자를 좀 심도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동국정원의 이 북자를 찾아보면은 예전의 발음은 이렇게 이 북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 발음으로 북인데 예전에는 북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기역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보통 입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권 2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런 북이라는 음가가 또 배라는 음가로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배를 보게 되면 비읍이 두 개죠. 배하고 이렇게 써 있고 또 앞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성으로 5권 19페이지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런 이제 오다라를 이렇게 또 이제 이 발음인데 이 범어천자문과 범당소식 주석에서는 이런 발음까지도 따로 추출을 해서 이 동국정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자의 발음이 정확하게 실담자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발음의 한자 발음이 다르고 또 중국의 발음이 다르고 또 실담 학문이 발전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자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이런 이 원리를 가지고 한자를 표기하다 보면은 이 각국에 맞는 그 발음일 뿐이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파벳 표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알파벳 표기의 중요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 글자를 이렇게 이제 오 발음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우로 발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의 이런 평성의 이런 6권 15페이지 나와 있는 거. 이 다의 발음은 또 두 가지입니다. 다와 지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라의 이 평성어로 6권 24페이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 아직 고문이라든지 이런 음가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자가 들어가 있는데 왜 발음을 안 하냐고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용이 되는 그 발음들은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이응자가 있는 발음은 일본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응이 변해서 기역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기역이 입성어로 되는 그런 원리를 동국정어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글자를 좀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찾기가 쉬운 것이 보여도 실제로 처음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자를 찾다가 뭐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끝에 저도 이 훈몽자회 3360자, 또 신중유합 또 이 3000자, 이 범어천자문에 나오는 많은 글자들과 또 이런 발음들을 찾아내면서 동국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고요.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짧게 걸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동국정원에 색인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또 영임원들의 책들이 많다 보면은 따로 색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좀 적어두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좋고요. 이제 이런 이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또 찾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시간은 걸릴지라도 또 실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범어천자문과 이 범당소식 주석에 제가 이렇게 이 표기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일부가 좀 빠졌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훈몽자에 의해서 이 북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디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음가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점이 찍어져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밑에 적어 있는 이 조그만한 글자를 잘 공부를 안 하는데 이런 글을 봐야만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북유 달달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달달이 타타리족일 수도 있고 몽고족 표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달달족이 살고 있고 동북쪽에는 여진이 또 서북에는 이렇게 유고르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북쪽의 이런 부족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 신중조합의 이 상권의 2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북녘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뒤북으로 아직까지 음가가 이 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북녘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 수방 이렇게 삭방의 우 이렇게 발음이 폐로도 되고 이 폐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배라고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표기고요. 이렇게 폐주 폐에서 도망간다는 뜻이 있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나눈다 이렇게 나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북녘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뭐 강의자전만큼은 표기를 안 했더라도 이런 표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이렇게 이 전운옥편에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음가만 있습니다. 전운편에는 따로 훈이 없어가지고 정정중보 신호편이라는 것에서 똑같은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훈을 뜻을 찾아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녘북이고요. 똑같이 보통 이제 이 강의자전이라든지 또 이전에 나와 있는 사서들을 많이 자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표기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음 수방 삭방 이렇게 이제 북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북쪽이 오형으로 따지면 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원리를 다 설명하다 보면은 뭐 실담조 설명하기도 전에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또 이 다양하게 공부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라는 글자 정을 하면 이렇게 폐할 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폐주와 분이 똑같고요. 이렇게 이 대이라는 글자에 이런 운이 이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전을 잘 보면은 거기에 또 나름대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많은 이제 이 북녘북이 좀 나와 있는 좀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 중에 좀 이 조선시대 우리 초창기의 작품인 용비어창가의 마지막 장에 이런 125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 이 빨간 글씨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한자만 적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 우리 작품인데 당시 이제 이 동국정운의 그런 음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가를 여기다가 제가 찾아서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전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의 발음으로 이거를 읽다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국정운을 찾아서 그 당시에 발음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세 이렇게 천쉐라고 되어 있죠. 천쉐 우까지 읽어주면 좋습니다. 천세우 희밀이 이 덩인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발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덩의 거성도 있고 덩의 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아시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천세 묵정 한수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슈 물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슈 이 한슈 북에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뒷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으로 읽어주면 좋겠고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천세우, 희밀이 정한, 정아시안, 한슈, 북에, 여기 보시면은 천세, 묵, 정이죠. 이 정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 밑에 발음은 이제 현실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천세묵정 한수양 이런 뜻이고요. 노인계국 복년 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요. 이 뉴는 발음이 또 세 가지 발음으로 됩니다. 평성과 상성과 거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세모 글자 상당히 좀 특이하죠. 예전에 인자를 신과 인자의 그런 발음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유인 개, 귀, 하시아, 이 복년이 가 없으시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세모의 표시가 또 밑에 있는 거 보이죠? 위에도 보이고 이렇게 이런 식의 표기를 능수능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MS 워드로 이런 표기를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직은 제 소망이 아무튼 이런 글씨도 핸드폰에서 좀 능수능란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작품을 고전의 작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이 컴퓨터와 또 이런 핸드폰에서 자유자재로 입력이 가능해야만이 그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한자를 쓰는데도 어려운 점들이 또 이렇게 이 원전에 나와 있는 이런 글자들이 또 입력하기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또 그냥 뭐 자파만 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라 우리가 이제 고전의 작품을 능수능란하게 읽고 이렇게 현대의 기법으로 표기까지 가능하다 치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력이 금방 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이고요. 자, 오체천문감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이 오체천문감에 안타깝게도 하필이면은 이 북이 나와 있는 그 원문의 글자만 페이지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전에 봤던 이 남도 마찬가지 동서남북의 그런 글자가 나오는 그 페이지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작품에서 좀 글자를 찾아서 좀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일부 글자는 이 원문과의 글자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주어로 보면은 이렇게 아말리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몽고어로는 이렇게 호이뚜라고 적어지는데 횟뚜라고 이제 우리의 발음에 몽어유에 보면 그게 되어 있고 우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은 이 몽고 대사전, 일본의 이 군부에서 만든 육군성에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그 자료인 이 몽고 대사전에서 찾아서 이렇게 글자를 구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약간의 그 글자체가 오체천문감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또 티베더로 이렇게 부양이라고 이렇게 또 이 현대적인 이 티베더가 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실 기법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구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써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위구르가 이제 샤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오체천문감의 작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람리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영문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카타이라는 이런 그런 약간의 좀 위구르라는 다른 글자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원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구현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현대에 쓰는 이렇게 이제 위구르 전통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자랑 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구로에도 이제 이런 글자를 또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 유구려 상용 5천 글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에서 보니 이렇게 아까는 이제 이 샤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쉬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아랍어로 이렇게 똑같은 문자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각종 문헌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이 인터넷에 많은 이런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의 한첨문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봤던 우체 청문감에 있는 이 아말기의 글자는 여기에서 찾아서 한첨문감에서 찾아가지고 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첨문감 벽에 보면 이렇게 북으로 되어 있고 그 발음이 버라고 이렇게 당시 이제 대륙의 발음이에요. 버.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적어지는데 다른 우리말은 이제 한자의 발음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발음이 이제 써져 있지 않다 보니까 동문유해를 찾아보니 이렇게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으로 다시 구현을 했고요. 자, 만조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아말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워유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북녘북으로 되어 있고 호구, 북을 호구라고 이렇게 그런 발음이고요. 이 뜻은 이렇게 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동문유해의 작품을 보기에는 이렇게 북파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기라고 이렇게 따로 이 만주어 문자가 없습니다만은 이 각종 문헌을 이용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멍어위에도 보면은 이 똑같은 표기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회투와 이룬 또 다르게 우마라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표기를 가지고 아까처럼 몽고 대사전이라든지 또 오체 청문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 문헌들을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이런 문헌들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이 지금의 학문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책 한 권 가지고 뭐 1년을 강의를 한다든지 뭐 1학기를 강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대학도 사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사회를 리드해 갔는데 지금은 사회가 대학을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학문을 최고도로 이렇게 구현하고 또 하게 되면은 좀 더 사회도 더 발전해 나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고금성님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고금성님의 29권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막역해라고 해서 이 만주어와 또 몽고어 또 외어를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북파자 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북을 이렇게 당시 이제 한자 이렇게 대륙의 발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몽고어로 회투 이룬 우마라라고 한다. 이 만주어로는 이
아래알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문헌이 영인본이다 보니까 원본이 아닙니다. 영인본의 좀 불편한 점은 이게 얼룩이라든지 이게 무슨 색깔이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흑백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글씨인지 얼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상으로 보면은 악얄기인데 얄은 다른 문헌과 비교를 해보면은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헌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위험한 점들이 이런 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본의 그런 그 필름이라든지 그런 사진 같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상당히 좀 문헌이 좀 보기가 좀 어렵고요. 자, 이렇게 외, 위, 부발, 기다라고 한다. 여기 있는 일본어는 따로 가타카나는 또 다른 책을 보고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고금 성님의 작품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학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학편에 우리 지석인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원래 정약용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자, 북녘북으로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당시 이제 이 중국의 발음이 이렇게 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악처럼 보이는 이 표시는 상성의 표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서체로 이렇게 북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으로도 발음되고 북으로도 발음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온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직에서 글자를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발음을 더어 있지요. 그리고 복구 이렇게 노스라고 또 되어 있는데 발음이 아무튼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이음과 지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를 일반 이 자판으로는 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런 이 한글에 이런 입력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만은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아주 적게만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이 글자를 쓰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되니까 충분하게 이런 많은 다양한 고전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지금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 시절입니까? 이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우수한 기술로 핸드폰을 만들면서 또 컴퓨터에 이런 이, 능수능란하게 자판이라든지 핸드폰을 이렇게 입력이 가능했으면 하는 항상 바람이고요. 자, 다음으로 좀 이번 시간에는 좀 다양한 문헌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이 없을 건데 이렇게 초학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자로 읽지 않고 이 한글로만 읽으면 초학문이니까 아주 학문이 초월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학문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초의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초보자들 위한 학문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전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운을 옆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적어져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녘북으로 되어 있고 또 북을 또 이렇게 삭방 우리가 북쪽을 삭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방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해자 입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박선수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의 존재를 몰랐다가 신중요합이라는 책을 찾게 되면서 상당히 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
놀래면서 좀 어이도 없었습니다만은, 왜냐면은 이 설문의자 입증이라든지 또 신자전 또 신증류학 또 자린보주 여러 가지 책들이 좀 있었는데요. 국내에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책들을 중국의 출판사가 이 책을 내서 중국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학교가 협력을 해서 그런 작품을 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작품을 우리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우리의 작품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출판이 되고 팔리는 상황인데 우리는 정작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씁쓸하기까지 했고요. 해당 대학에 문의를 하니까 국내에는 팔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점을 좀 느꼈고요. 자, 아무튼 이 설문의자 입증을 보게 되면은 8권의 5페이지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북부 제 2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의 지금 쓰는 제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아우제자로 썼지만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292소 문 1, 징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서체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가 상당히 좀 어렵게 보입니다. 이런 글자는 좀 입력하기도 어렵고요. 또 찾아보면 이렇게 어그러질 괴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배반하다는 또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야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 사람인이 두 개면은 종자가 됩니다. 종, 이인, 상배, 범, 북, 지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개, 종, 북 되어 있고요. 이 박, 묵,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자와 묵자의 이런 반절법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이 글자는 묵으로 읽지만 예전의 음가는 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지금 북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기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절법을 구사하고 고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무전을 읽으려 치면은 예전의 음가로 이런 반절법을 적용해서 읽어야만이 발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 음으로 지금의 음으로 이걸 읽어버리면은 그 반절법의 정확한 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글자를 북을 써놓고 또 이렇게 또 글자를 우리 박선수 선생님께서 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둘이 등을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 글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 책들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설문의자라는 책에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설문의자 보면은 이렇게 이 8권의 상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의 16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 중화서국이라는 출판사가 내는데요. 이 위에서 설명한 그 부분과 거의 뭐 일치하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들을 또 금자해부라는 책에 왕유정 스님이 쓰신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북녘북이라는 글자와 배반할 배자 또 이런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그런 글자들을 또 이렇게 설명을 또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알고 상당히 이제 천자문 자유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이충구 선생님께서 소개해준 책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문자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책이라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또 이충구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신 형음이
종합대자내 또 166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양하게 이 한자의 형과 또 음은도 물론 우리 음은 아니지만 음과 또 이런 뜻을 또 이 표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또 힘든 게 발음도 발음이지만 글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글자가 또 알 수가 없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한자의 글자를 또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예 대자전, 큰 서예 대자전, 각종 자체들, 많은 이런 선인들이 쓰신 그런 글자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양하게 보게 되면은 글자를 보는 안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예 대자전을 보면서 이 글자들을 좀, 다양한 글자들을 좀 익히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제 대동음부군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20권의 5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북이라는 그런 이 대에서 이렇게 북, 사북, 한북, 이 목력북, 북종 서북, 이렇게 이 손수 서북, 이 제공 서북, 지동 지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표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을 찾아서 글자를 찾아가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북이라는 운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직이라는 운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 북자를 찾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인명이라든지 지명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글씨가 아주 작기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를 이용해서 봐야 될 정도로 작습니다. 이 지명 대사전이기 때문에 한글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한자로만 되어 있는 사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볼 수 있는 시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역사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좀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대사전입니다.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런 이 불교에 대한 용어들, 이 북자에 대한 그런 단어들을 또 이렇게 밀교 대사전을 이용해서 찾아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4페이지, 567페이지까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좀 각종 문헌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다른 언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데바나가리 아까 보신 글자가 똑같죠. 오타라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이 글자 표기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자주 이제 이 데바나가리와 이 실담자를 같이 병행해서 보고 또 이 데바나가리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글자체가 많습니다. 현대 기법으로도 충분히 입력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적인 기법을 가지고 글자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손으로 쓰는 거는 서툴지라도 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만국의 또 공통어인 영어, 제가 살고 있는 스페인의 이렇게 노르트, 또 카탈란어로 노르트 이렇게 이 프랑스어도 비슷합니다. 이 카탈란이랑 비슷하고요. 독일어도 비슷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저 예전에 족중에 그 노르만족이 있죠. 이런 북이라는 그런 뜻이란 같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다국어로도 이 표현이 되고 또 발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러시아어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 러시아는 또 키릴 문자라 약간씩 이 글자가 좀
이, 알파벳이랑 좀 헷갈립니다만은 그래도 뭐 자주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제가 뭐 다 그 많은 문자들을 다 알겠습니까?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인도 브라미 계통의 문자들을 또 찾아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대바나와 똑같은 이제 힌디어 발음의 이제 표기 약간씩 좀 다르다는 발음의 표기가 좀 다를 뿐이고요. 카나다어 이렇게 이 텔루구어 또 이 타미르도 한번 보시고요. 상당히 뭐 이렇게 좀 원형의 이런 글자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쪽의 동남아의 언어는 이렇게 꼭 라면을 이렇게 집게 가지고 이렇게 부스러서 하는 글자 같다고. 아무튼 상당히 좀 글자들이 좀 뭐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난해한 글자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해도 이렇게 이제 글자를 구인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다양한 문자를 자주 보다 보면은 그 문자를 최소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현대 기법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미얀마도 버마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또 이렇게 이 네팔어는 또 이 비슷합니다. 네팔어는 이 보통 이제 대바나가를 쓰기 때문에 글씨가 비슷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슈담자랑 흡사한 또 이 방글라데시의 벵갈리 언어, 또 캄보디아의 크메르 언어, 또 이 우르두라고 부르는 이제 파키스탄의 언어는 이렇게 이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자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말라말라머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글자를 봐 주십시오. 또 현대의 키르 문자로 전통 문자가 아닌 키르 문자로 쓰는 몽고어, 또 이렇게 이 태국 문자, 또 펀잡 지방의 문자들, 또 이렇게 이제 마라티어는 이 대바나가리랑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 이렇게 또 이제 이 오리아어가 있죠. 오리아어는 발음이 또 상당히 좀 쓰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튼 그냥 펴기만 했고요. 또 이렇게 이 현대 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렇게 티베트라든지 또 아랍어, 부얌과 또 샤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제 발음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현대적인 기법으로 다양한 문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좋은 점들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양하게 심도 있게 우리 실담어를 공부할 수 있고 이 실담의 학문이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드린 것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실담자 단어들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하 신자를 이렇게 동국정운의 표기법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훈몽자의 표기법 신하신이라고 또 다른 표기법 이렇게 신하신 이런 표기법도 좀 봐주시고요. 자, 마틀이라고 이 대바나갈리가 좀 적어져 있고요.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합니다. 글씨가 보면은 대바나갈리나 실담자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틀이죠. 그러면 마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와 라가 합쳐진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를 이렇게 써주고 라니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단음의 이죠. 단음의 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마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트리라는 글자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글자를 써주면은 좋은데, 이렇게 이제 글자를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쓰고, 이렇게 타를 쓴 다음에, 이렇게 라를 써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알파벳으로 마틀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담을 제대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트리가 맞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글자는 이렇게 마타라입니다. 또 이렇게 쓰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또 우리 생각나시죠? 이렇게 타라이 이렇게 표기 넣고 마트리라고 또 표기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 얼마를 공부하든지 간에 실담의 이런 글자를 구해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벽한 실담자의 표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은 이 학문이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당번 문자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만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써보면은 자 이렇게 마를 써주고요. 자 글자를 잘 보시면은 마에서 끊어준 다음에 이 이에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두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타와 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이 나를 써주고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이 만트라고 되고요. 이렇게 때는 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쭉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아서 써줄 수도 있고 우리 2차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줘도 맞습니다. 그래서 만트리 장음의 이죠. 이렇게 이 라는 아래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이 모든 글자를 다 결합된 글자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또 이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와 또 다른 이제 자모를 배울 때 또 중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원리를 계속 터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임금황이죠. 님금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황자가 꼭지가 있는 이응이고요. 그 다음에는 써진 거 있는데 그냥 이응입니다. 그래서 클황, 님금황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이제 동국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히읗이 두 개라는 거, 황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리고 이 왕자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꼭지가 있는 이응이 위에 있습니다. 이런 표기들을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응으로만 표현하는 또 그런 표기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고전의 작품으로 표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고전 작품을 살리고 또 학문을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박 붙더라죠. 자, 대에서 끊어주고요. 바에서 끊어주고 푸에서 끊어주고 A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표기만 가지고도 어디서 끊어주느냐는 우리가 이 쓰기 편을 많이 공부했죠. 그 기본형에서 끊어진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제 중첩이 될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알파벳을 보고 실담자를 쓸 수 있고 또 실담자를 보면서 알파벳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금방 생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대지요. 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답니다. 자, 여기다가 A의 표시기를 이렇게 왼쪽 위에 해주시고요. 자, 바지요. 자, 바를 이렇게 BA의 바는 이렇게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위로 배가 처지도록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따로 대바나가리 표기법에서는 여기 이제 BA의 바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줘서 표기를 합니다. 그 점이 이제 좀 대바나가리에서는 식별하기 좀 좋은 점이고요. 자, 풉니다. 자, 쭉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라의 아래쪽 표기와 똑같게 이렇게 이 T가 두 개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데바푸트라라는 표기고요. 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 타가 위에서 표기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윗부분에서는 표기가 되고요. 아랫부분에서 표기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 이 윗부분이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들을 위에와 아래에 봤을 때 이렇게 쓰면은 글자가 정확하게 써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리를 이 타예를 배우면서 터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 병할 병자 또 이 시옷이 들어가 있죠. 이 글자 이렇게 이 병할 정자 아까 우리 봤던 그 글자입니다. 연결점을 해봤던 그 글자죠. 자 이렇게 샨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샤를 써주고요. 장음의 아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사에서 끊어지겠죠. 그리고 또 아예 이 A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글자와 똑같이 이렇게 이 나의 윗부분을 이렇게 써주시고 타의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은 샨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대바나가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음의 이 표기법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장음의 표기법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가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실담자와 이렇게 병행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바나가리도 터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공부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차례 품자, 또 품자, 품격 품자, 품수 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를 또 한번 동국정원에는 이렇게 이제 품이죠.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어서 상성을 의미합니다. 자, 파죠. 자, 먼저 파에서 끊어주고 리, 파, 르따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파를 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 라를 써준 다음에 이렇게 단음에 이자를 써주시고, 바입니다. 이 루타가 다른 점은 아까 위에서 썼던 이 TTA의 이 글자에다가 이 라라는 글자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글자가 똑같고 위에 글자만 바뀐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가 표기가 되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올려주지만 위쪽에서는 이렇게 T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아까 우리 썼던 것처럼 이렇게 타자 2개 이렇게 써주면은 이 파리, 바르타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이제 손을 쓰면 이렇게 글자가 쉬운데 자판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글자가 써진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실담의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글자의 기술들이 아직 컴퓨터로는 아직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좀 기술이 발전되면 아마 이 대바나가리처럼 충분히 자판으로 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학문이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90번에 범어천자문 90번에 있는 이 기동 듀띠아,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듀였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동국정원의 표기도 이렇게 듀, 또 거상의 듀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 고전의 음가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집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양한 고전의 작품을 능수능란하게 읽고 또 이 문자학을 완벽하게 터득하지는 못할지라도 문자학에 관련된 이런 서적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또 의문의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이런 고전의 음가들을 이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또 글자를 또 알파벳 글자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A에서 끊어지겠죠. 스타. 이 마와 부하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글자를 보면은 스탐바인데 이렇게 발음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여기 이 스탐바를 써준 다음에 다른 2차절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를 써주고 타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타죠. 이렇게 쓰면은 스타라는 글자가 써집니다. 그리고 이 무바지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먼저 말을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 바가 이 부하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이 스탐바가 됩니다. 그래서 표기법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유는 발음이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면은 이 M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글자 기억나시죠? 만약 그 글자를 여기 위에다가 찍어버리면은 이렇게 스탐이 돼버립니다. 스탐이 돼버리면은 이 DA의 이 글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BHA의 부하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탐바입니다만은 점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 다르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점 하나 때문에 이 글자가 달라진다는 거.
알파벳도 달라지고 실담자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실력들도 금방금방 일취월장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삼합붓다라고 부르는 이 마참경자. 자, 93번에 나오죠. 이렇게 이 마참경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 밑에 이영자가 또 꼭지가 달리는 이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원의 이런 표기와 고전의 이런 표기법들 이렇게 이 손으로 쓰는 것도 좀 어렵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공부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판으로 이렇게 이 세 번씩 예글을 이용해서 이런 고전의 표기법들을 익히시면은 좀 더 눈에도 잘 들어오고 또 막 기억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사에서 끊어주겠죠. 당연히 또 마야 장음에서 끊어주고 풋다에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사입니다. 그래서 사. 이 마가 장음이죠. 자, 마를 써주고 위에다가 장음의 표기를 해주시고요. 풋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파를 써주고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삼합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장음이냐 또 장음이 아니냐에 따라서 표기법들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변화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글자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북녘북자처럼 이 매 시간마다 하나의 글자는 다양한 문헌들을 이용해서 사이부의 문헌들과 또 한자의 이런 문헌들 또 우리의 고전의 언해본 작품들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른 글자들은 좀 쓰면서 공부를 하는 원리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삼합붓다를 써봤고요. 자, 이 겨집녀와 또 계집녀로 되어 있는 이 글자 스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와 타와 라가 합쳐져서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져서 된 글자입니다. 뭐 세 글자가 합쳐졌다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사를 써주시고요. 자 타를 써주는데 타가 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를 먼저 써주고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음의 이를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결합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글자가 뭐 많이 합쳐져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으로만 배우다 보면은 이런 심오한 원리를 알 수 있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자, 다음으로 크티타입니다. 그래서 이 카와 타와 이 합쳐진 이 크티와 또 타가 이렇게 두 자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카가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 타를 써주고 이 단음의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제 원본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상당히 동그랗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쓰다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과연 카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자주 보시다 보면은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티를 이렇게 쓰고요. 자, 또 타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도 되고 또 이렇게 약간 원만하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글자가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 마지막으로 이 낮에 셔, 또 저녁 셔로 되어 있습니다. 셔 이렇게 입성이죠. 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는 입성. 예, 보통 이제 이형자가 발음이 될 때는 그 발음이 이제 입성해서 이렇게 기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동국정원의 체계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라에서 끊어주고 또 이에서 끊어주고 또 이렇게 아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트리트라 같은 자들이 좀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라를 써주시고요. 계속 써봤죠. 이렇게 트라를 써주고 단음의 이를 쭉 내려주시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라트리트라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좀 타가 워낙 빈도수가 높은 글자들이 많은 관계로 다음 시간까지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 교재도 좀 보시면서 또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게 되면은 아마 훨씬 더 공부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